자, 이제 국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국외. 국외에서는 그럼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을까? 자, 여러분들 기억나요? 1910년대에 왜 국외에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국외 독립운동 기지에서 만들어진 조직들, 대표적인 게 뭐 서간도의 뭐 신흥무관학교. 1910년대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간도 지역, 북간도 지역, 연해주 지역, 1910년대 독립운동 기지, 독립운동 기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특히 이 서간도 지역에서는 신흥무관학교, 이런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서로 군정서 나오고, 북간도 지역에서는 또 북로 군정서, 이런 조직들이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독립운동 기지에서 독립군들이 양성이 된 거예요. 1910년대. 자, 이제 1920년을 넘어옵니다. 20년을 넘어오면서 이제 이들이 본격적으로 총성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 흐름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1920년대 그 총성을 울렸던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봉오동 전투라는 겁니다. 봉오동 전투.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전투. 홍범도가 이끌었던 부대의 명은요, 바로 대한독립군. 대한독립군을 이끌고 봉오동 전투를. 여러분들 이제 항일 무장투쟁 군대가 많이 나와요. 근데 6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서,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다시 한번 20년대 기억해야 될 군대는요, 대한독립군하고요, 북로군정서. 30년대 만주 지역에서 기억해야 될 군대는요, 한국독립군, 조선혁명군. 1930년대 중반 이후 중국 관내에서 활동했던 군대는요,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이 6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다른 뭐 군대도 많이 있지만 6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1920년대는 대한독립군과 북로군정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쨌건. 자, 봉오동 전투가 전개되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제 이 봉오동 전투가 전개된 지역이에요. 예, 두만강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제로서는 야, 이거 여기서 독립군들을 쓸어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일본 땅이 아니잖아, 지금. 여기만 지금 일본이 식민지를 만든 거잖아. 그래서 군대를 데려갈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한 거야. 일본이 잘 쓰는 방식이 있죠. 여러분, 이모군란 때 일본 공사관을 왜 너희들이 지키지 못했어? 라는 빌미로 재물포 조약 체결해가지고 일본 군대 끌고 들어오거든요. 똑같아요. 여기도 이 중국 마적단을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해가지고 그 중국 마적단이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도록 만듭니다. 일본 사람이 죽기까지 해요. 네. 뭐야, 너희들 중국 너희들 우리 일본 공사관 지키지 못했어? 우리 뭐 우리 지킬게. 라고 해서 대규모 군대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춘 조작 사건이라는 겁니다. 훈춘 조작 사건. 중국 마적단을 매수해가지고 일본 공사관을 공격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훈춘 조작 사건. 이걸 빌미로 해서 군대를 끌고 들어갔으니 이제 대규모 독립 전쟁이 벌어지겠죠. 항일 무장 투쟁이. 그래서 이 홍범도 부대도 이동을 해요. 그래서 다 어디에 모이냐면 바로 여기 백두산 근처 그냥 청산리에 다 모입니다. 청산리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주력 부대는 당시 김좌중의 북로 군정서 주력 부대가 돼요.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 다 모이는 거야. 뭐 대한독립군도 다 오고 다 오는 거야. 그래서 전개된 전투가 바로 청산리 전투. 청산리에서 벌어진 전투 중에서 기억할 게 뭐 백운평, 어랑촌 이런 단어 나오면 이건 무조건 청산리 전투. 일제 강점기에 일제 가장 큰 타격을 주었던 전투가 바로 이 청산리 전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청산리 전투. 자, 이러니까 일제가 엄청 타격을 받으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바로 이 독립군들이 근거하고 있는 지역을 그냥 다 태워버립니다. 마을을 그냥 지워버려요. 이게 바로 간도 참전입니다. 이 지역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군으로서는 전열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밀산부 한흥동에 모여가지고 군대를 다시 만듭니다. 정비합니다. 그 정비한 이름이
대한독립군, 여기에 이제 북로군정서도 들어오고 대한독립군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 조직이 만들어지니까 단.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거기다가 단점 하나 더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다 정비해가지고 서희를 총재로 해서, 이 밑에는 뭐 홍범도도 있고 김자진도 있어요. 서희를 총재로 한 대한독립군 단으로 다시 한번 정비합니다. 어렵잖아요. 예, 대한독립군 한 번 더 이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대한독립군 단. 그리고 이들이 이동한 곳이 어디냐면 러시아령으로 들어갑니다. 러시아령. 근데 여기서 러시아령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에 있었던 그 러시아 군대, 거기서 독립군들의 무장해제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군대에 들어와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그거는 못하지. 근데 이해는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중국군이 들어왔어. 예를 들면 허용해야 돼요? 아이, 그건 말이 안 되지. 외국 군대가 총 들고 들어온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또 그런 거예요. 이건 안 된다. 무장해제하고 우리 군대 들어와서 싸워라.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근데 독립군 입장에서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일제 타도를 위해서 지금 싸워야 되는데, 결국 그 과정 속에서 충돌이 벌어졌고, 굉장히 많이 우리 독립군이 피해를 봅니다. 이게 자유참변이에요. 자유참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만주로 내려와요. 만주로 내려와서 여기서 3부를 결성합니다. 예, 참, 정, 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를 결성합니다. 만주에서. 예, 일종의 이 3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부의 정부. 예, 정부, 임시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정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지역에서. 참의부가 정부, 정의부가 정부, 신민부가 정부. 이렇게 정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지역에서. 자, 그런데 일본으로서는 어떤 간헐천면 벌어지면서 밀어냈는데 다시 들어왔단 말이에요. 독립군이. 이거 안 되지. 라고 해서 여기 있는 그 중국 군벌과 미스야 협정이라는 걸 체결합니다. 미스야 협정. 이 미스야 협정은 뭐냐면 독립군들, 조선인 독립군들을 잡아서 일본에 넘기면 돈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미스야 협정이야. 야, 그러면 1920년대는 여기서 있는 독립군들은 지금 중국인들 눈도 피해야 되고 일본도 피해야 되고, 정말 운동하기 어렵겠구나. 그죠? 자, 이렇게 되니까 야, 이렇게 지금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어떻게든 모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3부 통합운동이 전개돼요. 이 세 개가 모아져 가지고 북만주 지역에서 남만주 지역에서 이렇게 두 개 조직으로 다시 한번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게 이제 흐름이에요. 봉오동 전투, 일제가 이거 때리기 위해서 훈춘 조작 사건으로 군대를 보내서 대규모 전투가 벌어져. 이게 청산리 전투야. 일제가 졌어. 그래서 간도리 지역을 쓸어버려. 정비했어. 대한독립군단. 자유시 갔다가 또 참변당했어. 다시 내려와서 3부 결성했어. 미스야 협정을 또 일제가 방해하니까 3부 통합운동 전개했어. 그래서 북만주 혁신의회, 남만주의 국민부가 만들어진다. 이게 1920년 상황이야. 나중에 이 혁신의회가 이제 1930년대 초반에 한국 독립군으로 활동을 할 거예요. 산하부대 한국 독립군. 그 다음이 국민부는요, 조선혁명군. 산하부대 조선혁명군으로 이제 또 활동하는 그 30년대예요. 30년대. 제가 군대는 6가지만 기억하라고 그랬죠. 1920년대 대한독립군과 북로군정서. 그죠? 그리고 30년대 초반에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 그리고 30년대 중반에 관내에서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 요 6가지만 기억하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요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은 이제 1930년 초반, 예, 만주에서 활동할 때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1920년대, 우와! 엄청난 여러 저항의 형태를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어요. 어때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식민지라고 하는 아픔은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그 식민지 조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규모로 저항했구나. 저는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아픔의 역사라고만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의 청춘과 목숨을 내걸고 싸웠던 그런 희망의 역사가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가 그렇게 아프지만은 않다라는 거.
자, 1920년 여러분들 그림 그려주시죠? 국내에서 정말 다양한 모습들, 국외에서 항일 무장 투쟁의 역사가 막 전개되고 있는 모습들. 오케이. 자, 이 저항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어떤 저항의 역사가 있는지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